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418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 1,370명, 해외 발생은 48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847명, 비수도권에서는 523명이 나오면서 수도권 차지 비율은 61.8%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이 늘어서 누적 399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222명입니다. 자, 교수님, 월요일입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상황도 여전히 좋지 않은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오늘 1,418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4차 유행에서 제일 피크가 2주 전입니다. 2,223명. 그러니까 수요일 날하고 오늘 월요일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월요일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223명이 지난 2주 전 수요일이었는데 그날로부터 이틀 전인 월요일 날에 1,492명입니다. 오늘하고 비교하면은 약 74명 정도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주일 전 월요일이 1,556명, 오늘하고 비교해 보면은 심지어 140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40명 정도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2주일 정도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감소세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은 보이는데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천천히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사망이 하루에만 며칠 전과 마찬가지로 하루에만 13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망이 다시 7분인데요. 어제 13분이 사망하실 때 위중증 환자가 8분이나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8분이나 준 분들이 상당히 사망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위중증도 마찬가지고 사망도 여전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다행히 치명률이 다시 0.01%포인트 줄어들면서 어제 비해서 0.01%포인트 줄어든 오늘 0.93%가 됩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좋은 것은 백신 접종이 비교적 잘 일어나서 이제 1차 접종이 50%가 넘었는데 이것은 좀 이따가 강 기자님께서 다시 설명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상황 또 내용적으로 볼 때 여전히 방역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목금토 확진자 수는 대략 얼마나 나올 걸로 예측하십니까? 이번 주 수목금토도 만일에 300명에서 500명 정도 나온다고 하면 거의 2,000명에 또 가까이 육박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아마 1,800에서 2,000 사이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의 경향으로 보건데.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확산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속도가 너무 늦게 줄어든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내용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또 거리 단계 조금 강화가 됐잖아요.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도 굉장히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설대우 교수님이나 제가 계속 강조해서 지금 유행을 20대에서 40대 사이가 주도하고 있고 20대, 40대 사이에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가 식당이나 카페이기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지금 방역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여러 가지 손실을 이제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전제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방역 당국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식당이나 카페를 1인치씩만 허용하고 테이크아웃만 하는 방안은 하지를 못하고 대신에 지금 10시까지로 되어 있는 영업시간을 9시로 앞당겼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1시간 앞당겼지만은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큰 손실이에요. 왜냐하면 6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10시까지 영업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테이블을 2번이나 3번 정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1시간을 앞당겨 버리면은 한 테이블을 못 돌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1시간을 줄였지만 영업 손실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여러 가지 부담을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조치인데
지금 방역을 이제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방역 당국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줬어요. 백신 맞은 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좀 더 모일 수 있게끔. 예. 일단은 2인 이상 사적 모임,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것이 계속 가는데 백신을 접종하고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2인 플러스 백신 1차 접종자나 혹은 백신 미접종자까지 해서 4인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까지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해서 식당, 카페의 손실분을 조금이라도 좀 보존해 주려고 하는 취지의 인센티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백신 맞았다고 바로 모일 수 있는 건 아니고 14일이 지나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하면 얀센 백신을 한 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번 접종을 한 다음에 14일이 지나서 이제 완료라고 그 앱에 뜨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네. 백신 접종 현황 아까 전에 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0% 넘었습니다. 네, 50% 넘었습니다. 예. 저는 주 초에 넘을 줄 알았는데 또 토요일 날 굉장히 많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50% 넘었는데 이제 어제는 휴일이라서 의료기관들이 거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까지 이루어진 백신 접종으로 1차 접종은 2,591만 명 이상이 접종을 해서 50.5% 넘었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1,156만 5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22.5%가 넘었습니다. 따져보면은 60대 이상의 이제 고령자들 중에서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집중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3주가 지나는 석 달이 지나는 시점이 9월 초순이에요. 그래서 9월 초순 정도까지가 되면은 진짜 1차 접종은 70% 이상 될 가능성이 크고요. 2차 접종도 넉넉 잡아서 50%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전에 1차 접종을 70% 이상 완료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무난하게 실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예, 저는 무난히 실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백신이 들어오는 것도 보면은 백신이 충분해질 가능성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하루에 200만 명 가까이도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지켜질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이슈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20대가 2명 있었습니다. 2명 모두 기저질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1명은 확진받은 그 당일날 입원 치료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확진자 수 자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젊은 층에서 위중증,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21일 날 이제 중대본이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당일 날 이제 5분이 사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80대, 70대, 60대가 각 한 분씩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2명이 사망을 했는데 앵커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 20대 한 분은 급사, 그날 확진되고 그날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의 위중증률이 거의 전체 위중증자 대비 70%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60, 70, 80대의 위중증자는 얼마 안 되세요. 30%가 안 되세요. 그러는데 20, 30, 40, 50대의 위중증자들이 70%를 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말씀드리는 20대가 갑자기 사망하셨는데 이것도 최근 한 달 사이에 20대 사망자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위중증자도 많아지겠죠. 위중증자도 많아지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옛날 확진자가 적을 때는 20, 30, 40대의 사망자가 많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는데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연령대에도 이제 사망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지금 중환자 병실이 없어서 거기는 입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도라든지 이런 몇 군데 지자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80대, 70대, 60대는 각 한 명이고 위중증 환자가 오히려 젊은 층에서 전체 대비 70%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백신으로 고령층은 좀 보호가 됐는데 젊은 층은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정확한 지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에서 다룬 게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미국 플로리다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플로리다가 접종이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는데 플로리다가 굉장히 나쁜데 여기에 한 어머니 사례가 소개가 됐어요. 한 어머니 사례가. 어머니가 이제 아들 둘을 같은 날 잃었습니다. 아들 둘이 같은 날 사망을 한 거죠. 그런데 큰 아들이 41살, 둘째 아들이 35살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감염이 되었으니까 엄마도 감염이 됐겠죠. 예. 그러니까 엄마도 감염이 되고 두 아들도 감염이 되었는데 두 아들은 했고 엄마는 사망이 안 됐어요. 엄마는 모더나 백신을 맞으셨어요. 예. 그래서 다 감염이 되었는데도 더 젊은 아들 41살, 35살은 사망했었고 엄마는 사망 안 됐으니까 아들의 나이로 해보면 엄마가 거의 70대 중반이나 80대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정작 안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할 걸 나만 백신 접종을 맞아서 해서 나만 살고 아들은 죽었다는 거죠. 아들 둘은 접종을 안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빨리 확진이 되고 빨리 치료가 되니까 미국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진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상황은 계속 관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의 병원 여러 곳에서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방송을 하긴 했는데 데이터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확진 환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제 플로리다가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병원들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상태를 시각화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한겨레 신문에서 종합해가지고 한 네. 3개 병원의 사례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코로나19 특보에서 했던 예. 내용과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소타 메모리얼 병원의 2021년 8월 16일 코로나19 입원 환자 현황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입원 환자가 8월 16일 현재 230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230명이 입원해 있는데 그중에서 백신 접종자는 25명인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그 10배 가까이 되는 예. 20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으로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낳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입원 환자 중에서는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51명을 이제 들여다보면 더 극적입니다. 백신 접종자는 3명인데 미접종자는 48명이에요. 네, 이게 10배가 넘죠. 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중에서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인공호흡기를 찰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사라수타 메모리얼 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는 환자는 34명인데요. 예. 그중에서는 백신 접종자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좀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요, 제일 오른쪽, 그러니까 인공호흡기에 보시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97.5%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사망 직전에 있는 분이 97.1%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환자실에도 백신 접종을 안 한 분이 94.1%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거의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이 중환자나 상당히 위중한 환자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이거는 리헬스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것도 왼쪽에 보시면은 다음 그림도 왼쪽에 이제 그림이 나올 건데요.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뭐 80%, 90% 이런 것들이 전부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은 중환자실, ICU라고 하는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느냐 착용하지 않느냐의 더 위중한 상태 이런 것들도 백신 미접종자가 훨씬 많지. 거의 85% 이상부터 95% 사이가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고요.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이 되더라도 그 숫자가 극단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로 백신 접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 환자들이 왼쪽에 있다가 중간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단지 숫자만 보여드리는 예, 거고 예. 환자는 다 다른 환자예요. 네네. 단지 숫자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니 중간에 있다가 위중증으로 된 거가 계산을 해보면 퍼센티지가 별 차이 안 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단지 숫자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숫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이 되신 분들은 5% 미만이고요. 어느 위치나. 그다음에 백신 접종이 안 되신 분들이 거의 87에서 97% 사이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이제 당일날 입원해 있는 전체 환자 중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있고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는 환자들을 있잖아요. 이제 그 비율을 보여드리는 예.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그림의 의미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드리면 이것입니다. 일단은 백신을 접종을 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돌파 감염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설사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병원까지 가지 않아요. 본인도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아주 극소수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 병원에 입원한 분들과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방금 보여드린 그림처럼 큰 차이가 났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입원한 환자들과 중환자실로 간 환자들과 또 인공호흡기를 찬 분들은 상태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입원한 환자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도 중환자실로 가거나 혹은 인공호흡기를 찰 정도로 예. 더 위중해지는 경우는 극히 적다라는 걸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교수님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를 국가에서 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경우에 지금 보신 그래프 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인공호흡기를 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치료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보험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보험이 없으면은 얼마 나오느냐면 지금 중환자실 또는 위중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적어도 3억에서 7억 정도 나올 겁니다. 이번 기간 내내요. 예. 다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러는데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3억에서 7억을 내야 되고요. 실제로는 7억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교수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 저희 일가족으로 보험을 한 달에 제가 150만 원 정도 냈거든요. 한 달에 150.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한 달에 의료보험을 150만 원 내라 그러면 폭동 날 겁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미국 대학의 의대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을 내고 대학이 반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험으로 낸 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닥터 피라 그래서 의사를 만날 때 의사한테 내는 돈이 5불에서 10불, 그러니까 5천 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만 제가 내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보험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보험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는 보험을 하더라도 일부만 내가 보험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가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 보험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하더라도 보험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는데 예. 만일에 이렇게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몇 천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만일에 위중증자가 되어서 산소호흡기나 에크모를 썼다. 그러면은 제 예상으로는 제가 이제 미국의 의대에 있으면서 대학병원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3억에서 7억 정도는 나올 겁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 못 받는 경우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교포들 중에서도 보험이 없던 분들은 감염이 되고 나서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서 집에서 죽을 까고 하고 버티고 견뎠다. 이런 댓글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하고는 사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였군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에 실제로 살아보게 되면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고. 제가 이제 미국에 의대에 있으면서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칭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동료 의대 교수들이 저한테 한국 보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이랬었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전 국민 보험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깜짝 놀라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놀랍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는 한국의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한국 보험 체계를 미국에 접목하려고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애를 썼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잘 안 된 측면이 예.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면 만약에 예방접종이 한 바퀴 돌고 나서 확진 판정 안 맞은 사람 중에 확진 판정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치료비를 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무언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 그러니까 감염이 되어서 확진자가 될 경우에는 본인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뭔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아마 이런 논의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대 이상 고령자 중에서는 한 15% 정도가 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혹은 거부하고 있고 그 아래 연령대도 그와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15%에서 20% 정도가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 이제 확진 환자가 생기고 또 중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확진 환자가 뭐 수천 명 생기고 그리고 중환자들이 뭐 300명, 400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더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열심히 접종하신 분들은 다 백신으로 보호를 받아가지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설사 감염되더라도 뭐 위중증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백신 접종하지 않은 그 15%에서 20% 분들 때문에 나라 전체의 공동체가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백신 디스인센티브에 대한 공론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가장 이제 그 실효성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이 출입을 금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클럽이라던가 뭐 그런 유흥업소 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니면 카페, 식당 같은 곳에서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물을 흐려 가지고 그 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뭐 업장도 며칠간 문을 닫아야 될 것이거니와 또 이 업장의 방역을 소홀히 했다라는 여러 가지 비판이나 비난에 직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같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뭐 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강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도 끝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돌아다녀요. 보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역에 구멍이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 것을 막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한번 해봄직한 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여러 연구 사례들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직원이나 혹은 보건소 직원이 3번 직접 고지를 하는 거예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르신 지금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시면 어르신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갈 수 있고 공동체에게도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꼭 접종을 하십시오. 며칠까지 보건소로 나오십시오. 며칠까지 어느 병원으로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3번을 했는데도 3번 다 거부를 하면은 이분은 이제 진짜 뭐 신념이든 아니면은 뭐 고집이든 어쨌든 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코로나19 진료비를 예. 그냥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디스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엄포만 놔도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